다리가 죽은 날 아침, 나는 그 애가 왜 그토록 울부짖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 목줄을 물어뜯은 흔적, 피 묻은 털, 그리고 차갑게 식어가는 몸. 다리는 심장이 약한 몸으로 끝까지 나를 지키려 했다. 내가 아들의 거짓말에 속아 집을 나서는 그 순간까지. 그날로부터 사흘 전 모든 것은 평범한 새벽으로 시작되었다. 할머니와 다리의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연 마중에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진다. 이제는 몸이 시계보다 정확해졌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안경을 찾아 쓰고 낡은 슬리퍼에 발을 밀어 넣는다. 발바닥에 전해지는 차가운 마룻바닥의 감촉. 이 집에서 혼자 지낸 지 이제 14년째다. 부엌으로 가는 복도는 고요하다. 너무 고요해서 가끔은 내 발소리조차 남의 것처럼 느껴진다. 형광등 스위치를 올리면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다 겨우 켜진다. 이불도 곧 갈아야 할 텐데 메모지에 적어두어도 자꾸 잊는다. 요즘은 뭘 해야 할지 적어놓고도 왜 적었는지 까먹을 때가 많다. 밥솥 뚜껑을 열고 쌀을 씻는다. 물이 하얗게 흐려지다가 조금씩 맑아진다. 3번, 4번. 손가락 사이로 쌀알이 미끄러진다. 예전엔 남편 것, 내 것, 아들 것까지 3공기를 지었다. 지금은 한 공기면 충분하다. 그마저도 반은 남는다. 밥을 안 치고 나면 설거지통으로 간다. 어젯밤에 미처 씻지 못한 그릇 몇 개가 물에 잠겨 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면 손가락 끝이 저려온다. 겨울엔 더 심하다. 뜨거운 물을 틀까 하다가 관뒀다. 수도세가 아까워서가 아니다. 그냥 이 차가운 감촉이 익숙해서다. 아프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다. 수세미로 그릇을 문지르는데 문득 설거지통 옆에 놓인 낡은 사진이 눈에 들어온다. 액자 유리에 물때가 끼었다. 남편과 내가 젊은 시절 찍은 사진이다. 남편은 웃고 있고 나는 약간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다. 사진 속 나는 지금보다 훨씬 여렸지만 표정만은 지금이나 그때나 비슷하다. 웃는 법을 잘 몰랐던 것 같다. 여보, 나도 모르게 중얼거린다. 대답은 없다. 밥솥에서 김이 오르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린다.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로 손을 닦는데 마당에서 기침 소리가 들린다. 다리다. 요즘 들어 자주 기침을 한다. 달아. 마당으로 나가자 다리가 천천히 일어난다. 예전처럼 힘차게 뛰어오지 못한다. 뒷다리가 조금 휘청거린다. 기침을 한 번 더 하고 나서야 꼬리를 흔들며 내게 다가온다. 또 기침하네. 지난달 수의사에게 데려갔을 때 들은 말이 떠올랐다. 심장이 많이 약해졌어요. 나이가 있어서요. 무리하면 안 돼요. 흥분하거나 격하게 움직이면. 수의사는 말을 잊지 못했다. 하지만 알았다. 위험하다는 뜻이었다. 나는 쪼그려 앉아 다리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귀 뒤쪽을 긁어주면 다리는 눈을 가늘게 뜨고 기분 좋다는 듯 숨을 내쉰다. 하지만 숨소리가 예전 같지 않다. 조금 거칠다. 우리 다리 아프지 마. 다리가 내 손을 함는다. 축축하고 따뜻한 혀의 감촉. 나는 일어서서 사료를 담아준다. 다리는 천천히 밥을 먹는다. 예전처럼 허겁지겁 먹지 않는다. 이빨도 많이 닳았지만 먹는 속도가 느린 건 그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기운이 없다. 많이 먹어. 기운 내야지. 다리는 몇 입 먹고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내 얼굴을 바라본다. 할머니,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 나는 다리가 밥 먹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집안을 돌아본다. 빈 의자.
거실 한쪽에 놓인 남편의 의자 위에 먼지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다. 나는 그 의자를 치우지 못한다. 치우면 정말 남편이 떠난 것 같아서. 아들 철수는 작년에 한 번 왔을 때 엄마, 이 의자 이제 버려요. 먼지만 쌓이잖아요. 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철수 내 아들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보면 다행이다. 전화는 가끔 온다. 엄마, 잘 지내시죠? 바빠서 못 가요. 그리고 끊는다. 손녀 지은이는 가끔 영상 통화를 한다. 할머니, 제 편이 돼주세요. 그 아이는 늘 그렇게 말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는 내 편이라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진다. 다리가 밥을 다 먹고 물을 마신다. 나는 마당 구석에 쌓인 낙엽을 쓸어 모은다. 빗자루 끝에 낙엽이 바스락거린다. 이 소리도 익숙하다. 모든 게 익숙하다. 새벽의 고요함도, 혼자 지은 밥의 냄새도, 다리의 따뜻한 숨결도.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지금 어디쯤 서 있는 사람일까? 아침 해가 조금씩 떠오른다. 동쪽 하늘이 연분홍빛으로 물든다. 다리는 내 옆에 앉아 함께 하늘을 바라본다. 문득 고개를 들어 뒷산을 올려다본다. 언덕 위에 감나무가 보인다. 큰 나무다.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고 있다. 남편이 심은 나무였다. 철수가 태어난 해. 철수야, 이 나무 너 크는 거 보라고 심었다. 내가 크면 이 나무도 크고 이 나무가 크면 너도 자랄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했었다. 철수를 안고 감나무 옆에 서서. 이제 그 나무는 30해가 넘었다. 나보다 컸다. 가을이면 붉은 감이 주황빛으로 익어 매달렸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매년 어김없이 열매를 맺었다. 여보, 올해도 감이 많이 열렸어. 나는 가끔 감나무를 보며 중얼거린다. 대답은 없지만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면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다. 우리는 말없이 그렇게 서 있다. 나와 다리. 아무 말도 필요 없다. 그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부엌으로 돌아가 밥솥 뚜껑을 연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밥 한 공기를 퍼서 식탁에 놓고 김치 몇 조각을 꺼낸다. 혼자 먹는 밥상은 쓸쓸하다. 그래도 먹어야 한다. 숟가락을 들고 밥을 한 입 뜬다. 입안에서 쌀알이 씹힌다. 잘 먹겠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 남편에게? 다리에게? 아니면 나 자신에게? 창밖에서 참새들이 지저긴다. 봄이 오고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춥게 느껴질까? 나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한다. 그릇 하나, 숟가락 하나. 간단하다. 모든 게 간단해졌다. 마당으로 다시 나가자 다리가 꼬리를 흔든다. 나는 다리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는다. 달아, 우리 오래오래 함께 있자. 다리가 내 손을 함는다. 따뜻하고 축축한 혀. 나는 그 감촉을 느끼며 눈을 감는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그날은 목요일 오후였다. 마당에서 고추를 따고 있는데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고개를 들자 철수가 서 있었다. 1년 만이었다. 엄마. 철수의 얼굴은 여위어 있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다. 평소 같으면 다림질 하나 허투루 하지 않던 아이였는데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다. 철수야, 밥은 먹었니? 먹었어요. 짧은 대답. 철수는 현관으로 들어서며 신발을 벗었다. 다리가 마당 구석에서 일어나 철수를 바라보았다. 꼬리를 흔들지 않았다. 그냥 가만히 경계하듯 서 있었다. 다리 저렇게 컸네요. 너 올 때마다 그 말 하더라. 철수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보리차를 따랐다. 손이 떨렸다. 보리차를 건네자 철수가 받아들었다. 한 모금 마시고는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엄마,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엄마 딱 말이에요. 뒷산 그 밭.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남편이 평생 일궈놓은 땅이었다. 감나무가 있는 그곳. 그 땅이 왜? 땅값이 폭등했대요. 개발 예정지로 묶였다나 뭐라나. 지금 팔면 시세보다 몇 배는 받을 수 있어요. 몇 배? 네. 제가 알아봤는데 좋은 매입자가 있어요. 현금으로 바로 치를 수 있다고. 근데 오늘 안으로 계약해야 한대요. 다른 사람들도 노리고 있거든요. 철수가 서류를 펼쳤다. 빽빽한 글씨들이 적혀 있었다. 엄마, 지금 가서 사인만 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뭔가 이상했다. 너무 급했다. 그리고 철수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너무 간절했다. 철수야, 그 땅은 감나무 있는 데잖아. 감나무요? 내 아버지가 심은 너 태어난 해. 엄마, 지금 그런 게 중요해요? 나무 한 그루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칠 거예요? 철수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그냥 나무예요. 돈이 중요하지. 철수야, 그 땅은. 엄마, 어차피 농사도 안 짓잖아요. 그냥 놀리고 있는 땅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급하니? 좋은 기회는 금방 지나가요. 내일이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철수가 일어섰다. 빨리 가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일어서려는데 뭔가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남편의 땅, 남편이 평생 가꾼 그곳. 엄마, 왜 그러세요? 가야죠. 그래도 생각 좀 해봐야 하지 않겠니? 철수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시간 없어요. 빨리 가야 한다고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옷 갈아입고 나오세요. 빨리요. 나는 방으로 들어가 외출복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뭐가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다.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데 현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 달이었다. 달아. 현관으로 가자 다리가 문 앞을 막고 서 있었다. 나를 향해서가 아니었다. 철수를 보고 있었다. 털이 곤두서 있었고 몸이 낮게 깔려 있었다. 경계하는 자세였다. 다리, 왜 그래? 다리는 내 앞으로 다가와 내 다리를 앞발로 긁었다. 그리고 다시 철수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마치 나를 보내지 말라고, 여기 있으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다리는 평생 사람을 향해 이런 적이 없었다. 지금 다리는 뭔가를 느끼고 있었다. 철수에게서 나는 뭔가 위험한 기운. 엄마, 저게 왜 저래요? 철수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다. 모르겠다. 갑자기 이러네. 묶어놓고 가세요. 시간 없어요. 그래도 다리가 이러는 건 처음이라. 엄마, 계약 시간 늦는다고요. 철수가 소리를 질렀다. 나는 깜짝 놀라 철수를 바라보았다. 철수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다. 나는 다리를 마당 기둥에 묶었다. 다리는 발버둥을 쳤다. 목줄을 잡아당기며 낑낑거렸다. 내 손을 할그려 했다. 나는 다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달아, 미안해. 금방 올게. 조금만 기다려. 다리가 울부짖었다. 길게, 처량하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울음소리였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또 밀려왔다. 다리의 눈을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철수가 차 시동을 걸고 있었다. 엄마, 빨리요. 나는 차에 올라탔다. 뒤를 돌아보자 다리가 목줄을 물어뜯으며 몸부림치고 있었다.
앞발로 땅을 긁어대며 울부짖었다. 차가 출발했다. 백미러에 비친 집이 점점 멀어졌다. 다리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걸까? 차는 산길로 접어들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다. 구불구불한 길 양옆으로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다. 하늘이 회색빛으로 변했다. 철수야, 계약서 다시 한번 보자. 엄마, 가서 보면 되잖아요. 그래도 미리 알아야지. 나중에요. 철수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다리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그 곤두선 털 낮게 깔린 몸 으르렁거리던 소리. 그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방울씩, 그러다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했다. 세차게, 거칠게. 와이퍼가 미친 듯 움직였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비가 너무 많이 오네. 괜찮아요. 철수는 핸들을 꽉 쥐고 앞만 보았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와 있었다. 문득 다리가 떠올랐다. 지금쯤 비를 맞고 있을까 목줄에 묶인 채로.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때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에 지은이라고 떠 있었다. 여보세요? 할머니. 지은이의 목소리였다.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지은아, 왜? 무슨 일이니? 할머니, 지금 어디세요? 아빠랑 같이 계세요? 응, 차 타고 가는 중인데. 어디 가시는데요? 땅 계약하러 내 아빠가 좋은 매입자 찾았다고. 할머니. 지은이가 소리를 질렀다. 거기서 나오세요. 지금 당장.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왜? 무슨 일인데? 할머니, 방금 이상한 사람한테 전화 왔어요. 아빠 채권자래요. 아빠가 빚을 못 갚아서 오늘 할머니 만나기로 했대요. 할머니 연락처 알려달라고. 귀가 먹먹해졌다. 빗소리가 멀어지고 숨소리만 크게 들렸다. 할머니, 그 사람이 그러는데 오늘 할머니 땅 넘겨받기로 했대요. 서명만 받으면 된대요. 옆을 보니 철수가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어깨가 굳어 있었다. 할머니, 할머니, 들으세요? 지은아, 이게 무슨 소리니? 할머니, 매입자가 아니에요. 아빠 채권자예요. 할머니 땅을 빚 대신 가져가려는 거예요, 헐값에. 나머지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다리가 막으려 했던 게 이거였구나. 다리는 알았다. 본능적으로 느꼈다. 주인이 상처받을 거라는 걸, 배신당할 거라는 걸. 할머니, 절대 서명하시면 안 돼요. 할머니. 전화를 끊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다. 철수야. 방금 지은이가 전화했는데.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차 세워. 엄마. 차 세우라고. 나는 아들 철수에게 소리를 질렀다. 철수가 갓길에 차를 세웠다. 비가 더 거세게 쏟아졌다. 철수야, 나한테 거짓말한 거니? 매입자라는 사람, 내 채권자지. 내 땅을 헐값에 넘기려고 한 거지.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핸들만 붙잡고 있었다. 말해봐. 그래요, 차갑게 내뱉는 대답이었다. 왜? 빚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땅을 팔아야죠. 안 그러면 우리 가족이 다 죽어요. 철수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 아무 감정도 없었다. 엄마, 어차피 그 땅도 나한테 올 거잖아요. 조금 일찍 쓰는 거예요. 뭐? 엄마 돌아가시면 결국 내 거 되는 땅이에요. 지금 쓰나 나중에 쓰나 똑같잖아요. 믿을 수 없었다. 철수야, 그게 사람이 할 말이니? 엄마도 나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아들 키우느라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그대가 받으시는 거예요.
철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러니까 빨리 서명하세요. 안 해. 엄마. 안 한다고. 철수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철수가 소리를 질렀다. 지금 장난해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나도 살아야 한다고요. 나 내려줘. 엄마. 내려달라고. 이 빗속에 어떻게. 내려줘. 나는 차 문을 열었다. 빗물이 차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엄마, 제발. 철수가 내 팔을 붙잡았다. 나는 그 손을 뿌리쳤다. 손대지 마. 엄마, 그래도 나 아들이잖아요. 아들. 웃음이 나왔다. 쓰라린 웃음이었다. 아들이 이래? 차에서 내렸다. 빗물이 온몸을 적셨다. 차갑고 거칠게. 엄마. 뒤에서 철수가 불렀다. 나는 걷기 시작했다. 빗속을 산길을 뒤에서 차 문 닫는 소리가 들렸다. 시동 거는 소리 그리고 차가 천천히 내 옆을 지나갔다. 창문이 열렸다. 엄마, 후회할 거예요. 나 이제 안 와요. 철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다. 창문이 닫히고 차가 저 멀리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빗속에 혼자 서서 멀어지는 차를 바라보았다. 다리가 막으려 했던 건 이것이었다. 내가 상처받는 것, 배신당하는 것. 달아 목이 메었다. 달아, 미안해 할머니가 틀렸어. 비가 더 세차게 쏟아졌다. 집으로 가야 했다. 다리에게로 빨리. 나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빗속을 혼자서. 산길은 끝없이 이어졌다. 발이 무거웠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비는 여전히 쏟아졌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얼마나 걸었을까.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 그냥 걷기만 했다. 다리에게로. 지나가는 차가 멈춰섰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태워드릴까요? 괜찮아요. 집이 가까워요. 거짓말이었다. 아직 한참 남았다. 하지만 남의 차는 타고 싶지 않았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무릎이 아팠다. 그래도 걸었다. 얼마나 더 걸었을까? 저 멀리 마을 불빛이 보였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조금만 더 가면 집이다. 대문이 보였다. 활짝 열려 있었다. 이상했다. 분명 닫고 나왔는데.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숨이 멎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이웃 아주머니들, 옆집 할아버지, 마을 이장님 모두 마당 한가운데를 둘러싸고 있었다. 순자 씨. 이장님이 나를 보고 달려왔다. 순자 씨, 어디 갔었어요? 연락도 안 되고. 무슨 일이에요? 왜 다들? 대답 대신 이장님이 고개를 돌렸다. 사람들 사이로 시선이 향했다. 그리고 보였다. 다리였다. 다리는 마당 한가운데 누워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었다. 다리 곁에 무릎을 꿇고 상태를 살펴봤다. 목줄이 끊어져 있었다. 아니, 끊어진 게 아니었다. 물어뜯은 것이었다. 목줄 가죽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다. 얼마나 발버둥을 쳤으면, 얼마나 필사적으로 빠져나오려 했으면. 다리의 목에 피가 묻어 있었다. 목줄에 쓸려 생긴 상처였다. 앞발도 피투성이었다. 땅을 긁어대며 몸부림쳤을 것이다. 달아. 손을 뻗어 다리의 등을 쓰다듬었다. 여전히 따뜻했다. 하지만 숨은 없었다.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았다. 안 돼, 달아. 다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귀를 만졌다. 주둥이도 어루만졌다. 평소 그렇게 좋아하던 것들 하지만 다리는 반응하지 않았다. 깨어나, 제발 깨어나. 눈물이 흘러내렸다. 다리의 털 위로 눈물 방울이 떨어졌다. 할머니 왔어, 달아. 할머니 왔다고. 대답이 없었다. 꼬리도 흔들지 않았다. 미안해, 할머니가 미안해.
뒤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웃 아주머니였다. 순자 씨 다리가 목줄을 끊고 대문까지 갔다가 그대로 목이 매는 소리였다. 대문 앞에서 쓰러져 있었어요. 할머니 기다리다가 그냥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다리는 기다렸던 거였다. 나를. 심장이 약한 몸으로 목숨을 걸고 목줄을 끊고 대문까지 가서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거였다. 순자 씨, 다리가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장님이 말했다. 할머니를 이 집을.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만 흘러내렸다. 다리의 등을 쓸어내렸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다리의 몸은 점점 식어가고 있었다. 달아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할머니가 틀렸어. 내 말을 들을 걸. 내가 막을 때 멈출 걸. 비가 그쳤다. 언제 그쳤는지도 몰랐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고 구름 사이로 석양빛이 스며들었다. 순자 씨, 일어나세요. 감기 걸려요. 이장님이 내 어깨를 잡았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조금만요. 조금만 더. 다리에 머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평소 그렇게 하던 것처럼. 우리 다리 고생 많았어. 쓰다듬었다. 머리를, 등을, 꼬리를 천천히, 부드럽게. 이제 쉬어. 편히 쉬어. 해가 완전히 졌다. 어둠이 내렸다. 누군가 손전등을 켰다. 다리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그저 잠든 것 같았다. 순자 씨, 이제 안으로 들어가세요. 우리가 다리 치워드릴게요. 안 돼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할게요. 제가 해야 해요. 순자 씨, 괜찮아요. 나는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다. 창고로 가서 담요를 가져온 후 다리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이장님, 삽 좀 빌려주세요. 순자 씨, 내가 해줄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삽을 받아들고 마당 뒤편 언덕으로 향했다. 감나무가 있는 곳, 다리가 좋아하던 곳이었다. 해가 잘 들고 바람이 부는 곳. 감나무 아래에 섰다. 큰 나무였다. 철수가 태어난 해에 남편이 심은 나무. 여보, 다리를 여기 묻어도 되지? 바람이 불었다. 감나무 가지가 흔들렸다. 허락하는 것 같았다. 감나무 뿌리 옆 조금 떨어진 곳에 땅을 팠다. 손에 물집이 잡혔다. 어깨가 아팠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구덩이가 충분히 깊어졌을 때 다리를 안았다. 무거웠다. 예전보다 훨씬 무거웠다. 아니, 내가 약해진 거였다. 조심스럽게 다리를 구덩이 안에 눕히고 담요를 잘 덮어주었다. 달아, 여기서 쉬어. 내 할아버지가 심은 나무 아래에서. 감나무를 올려다보았다. 가지가 다리를 감싸듯 드리워져 있었다. 할아버지도 지켜줄 거야. 할머니도 매일 올게. 매일 와서 이야기해 줄게. 흙을 덮기 시작했다. 한 삽, 두 삽. 다리의 모습이 점점 보이지 않게 되었다. 마지막 흙을 덮었다. 감나무 아래 작은 무덤이 만들어졌다. 나는 그 앞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순자 씨, 들어가요. 이웃 아주머니가 내 팔을 잡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일어섰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대문 앞에 뭔가 떨어져 있었다. 목줄이었다. 다리가 물어뜯어 끄는 그 목줄. 나는 그걸 주워들었다. 찢어진 가죽 다리에 이빨 자국, 피. 이것도 같이 묻어드릴까요? 아니요. 나는 목줄을 꽉 쥐었다. 간직할게요. 이건 다리가 남긴 거니까. 집 안으로 들어갔다. 텅 비어 있었다. 너무 고요했다. 다리가 없는 집은 이렇게 조용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목이 칼칼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엉망이었다. 흙투성이, 눈물 자국, 부은 눈. 하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차가운 가을바람. 언덕 위 다리에 무덤이 보였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달아
잘 자 속삭였다. 할머니가 지킬게. 내가 지키려던 거 할머니가 지킬게.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다. 그 소리가 마치 다리의 대답 같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매일 아침 언덕에 올라갔다. 감나무 아래 다리의 무덤 앞에 물을 한 컵 떠다 놓고 앉아서 이야기를 했다. 별것 아닌 이야기들, 오늘 날씨가 어떤지, 마당에 무슨 꽃이 피었는지. 달아, 오늘은 날씨가 참 좋다. 대답은 없었다. 바람만 불었다. 감나무 가지가 흔들렸다. 무덤가에 풀이 자라기 시작했다. 작고 연한 풀들이 흙을 뚫고 올라왔다. 생명은 이렇게 계속되는 것이구나. 감나무를 올려다본다. 이제 곧 꽃이 필 것이다. 봄이 오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가끔 들렀다. 반찬을 가져오거나 그냥 차 한잔 하러. 순자 씨, 혼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다. 괜찮지 않았다. 집은 너무 조용했고 밤은 너무 길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마당을 본다. 다리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하지만 견뎠다. 다리가 지키려 했던 것을 지켜야 했으니까. 그날 저녁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지은이라고 떠 있었다. 할머니, 지은아.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 뒤로 아빠는 응, 괜찮아. 침묵이 흘렀다. 할머니, 제가 갈게요. 이번 주말에. 멀리서 뭐 하러 와?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그리고 다리한테도 인사하고 싶고.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 와라. 할머니가 밥 해줄게. 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다. 주말이 왔다. 지은이가 왔다. 할머니, 지은이가 달려와 안겼다. 나는 그 아이를 꼭 안았다. 따뜻했다. 살아있는 체온이었다. 우리 지은이, 밥은 먹고 다니니? 할머니야말로요. 지은이는 웃었지만 눈가가 붉었다. 점심을 먹고 함께 언덕으로 올라갔다. 감나무 아래 다리에 무덤 앞에 섰다. 지은이는 한참을 말없이 무덤을 바라보았다.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다. 작은 꽃봉오리들이 맺혀 있었다. 할머니, 이 나무. 너희 할아버지가 심으셨어. 네 아빠 태어난 해에. 그랬구나. 지은이가 감나무를 올려다보았다. 할머니, 다리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다리는 알았던 것 같아. 할머니가 다칠 거라는 걸. 그래서 막았던 거야. 할머니를 지키려고요? 응, 그게 사랑이었어. 바람이 불었다. 감나무 가지가 크게 흔들렸다. 무덤가의 풀들도 일제히 흔들렸다. 다리는 몸이 아픈 걸 알면서도 할머니를 막으려고 애썼던 거야. 목숨을 걸고. 할머니. 할머니는 그걸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지. 그게 가장 후회되는 거야. 지은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 뭘 지켜야 하는지. 뭘요? 나 자신을, 내가 가진 것들을. 감나무를 올려다보았다. 이 나무 너희 할아버지가 남긴 것. 네 아빠는 이걸 팔려고 했어. 하지만 할머니가 지켰어. 다리가 지켜준 거야. 할머니. 그리고 지은이를 바라보았다. 너 같은 사람들을, 진짜 내 편인 사람들을.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머니, 저 항상 할머니 편이에요. 알아. 그리고 할머니도 이제 지은이 편이 될게. 제대로. 둘이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바람이 불고 풀들이 흔들리고 해가 기울었다. 저녁을 먹고 마당에 앉았다. 할머니,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괜찮아. 외로움도 견디는 법을 배우는 중이야. 할머니. 지은아, 사람은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어. 그 사이에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야. 다리처럼요?
응다리처럼. 밤하늘에 별이 떴다. 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저 별 중에 하나가 다리일까요? 지은이의 말에 웃음이 났다. 그럴지도 모르지. 할머니, 나중에 제가 자주 올게요. 방학 때마다. 그래, 와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약속이에요, 약속. 다음 날 아침 지은이를 배웅했다.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었다. 할머니, 몸 조심하세요. 너도 밥 잘 챙겨 먹고. 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버스가 떠났다. 손을 흔드는 지은이가 점점 멀어졌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언덕 위 감나무를 올려다보았다.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나무 아래 다리가 쉬고 있었다. 달아, 할머니 잘하고 있지?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감나무 가지가 흔들렸다. 집에 도착해 마당에 섰다. 텅 빈 마당, 다리가 없는 마당. 하지만 다리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물그릇, 밥그릇, 다리가 좋아하던 구석 자리.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마셨다. 창밖으로 언덕이 보였다. 감나무가 보였다. 너무 늦게 알았다는 후회가 밀려왔다. 다리가 살아있을 때 더 잘해줄 걸, 다리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걸.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제라도 제대로 살 거니까. 저녁이 되었다. 혼자 밥을 먹었다. 텅 빈 식탁하지만 예전처럼 쓸쓸하지만은 않았다. 설거지를 하고 마당으로 나갔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언덕 위로 올라갔다. 감나무 아래 다리에 무덤 앞에 앉았다. 달아, 할머니가 또 왔어.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오늘 지은이가 갔어. 너한테 인사하고 갔지? 바람이 감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꽃봉오리들이 흔들렸다. 달아, 할머니 약속할게. 내가 지키려던 거 할머니가 잘 지킬게. 이 땅도, 이 나무도, 나 자신도. 노을이 점점 붉어졌다. 그리고 할머니, 이제 혼자서도 괜찮을 것 같아. 내가 가르쳐 줬으니까.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지키는지.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다. 고마워, 달아. 할머니랑 14년 함께 해줘서. 해가 완전히 졌다. 하늘이 어두워졌다. 별이 하나 둘 떠올랐다. 나는 일어서서 천천히 언덕을 내려갔다. 집으로 향했다. 뒤돌아보니 감나무 위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은은하고 따뜻한 빛이었다. 나무 아래 다리의 무덤도 희미하게 보였다. 다리야, 잘 자.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후 불을 켰다. 텅 빈 거실이 환하게 밝아졌다. 이제 시작이다. 혼자서도 제대로 사는 것, 다리가 지켜준 이 삶을. 나는 부엌으로 갔다. 내일 아침 밥을 준비하기 위해. 내일도 모레도 계속 다리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다. 할머니와 다리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늘 함께하던 반려견과의 이별을 경험한 분들이 있다면 반려견이 가장 좋아했던 장난감은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사연 마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